네, 안녕하세요. 굿이브닝입니다. 또 새로운 한 주, 4월 넷째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. 이번 주를 출발하는 입장에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관심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좀 집중을 해둘 테마, 그리고 패턴 형성 과정에서 지켜볼 테마들, 그리고 단기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고 각 종목들을 한 번씩 훑어보면서 기술적 위치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금주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장 부분들에서 점점 이제 관심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아지는 측면도 있고요. 아직 이 조선주의 상승 부분들이 있지만 대형주 쪽에서는 상승 부분들이 이제 주도주가 이제 조선 정도 나와주고 있고 추이를 이제 순환을 돌 수 있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테마 쪽에서는 사실 막 이렇다 할 자리들은 사료 같은 테마가 이제 지난주에 갔고 또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뭐 쌍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하기가 좀 까다롭거나 좀 어렵죠. 뉴스 하나하나에 급등락을 굉장히 심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피해야 되는 테마 쪽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그 외의 테마들은 이제 또 이것도 순환을 하면서 한 번씩 한 번씩 틀 건데, 뭐 전반적으로 한번 이번 주 눈에 걸리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원자력 관련주입니다. 한신기계라는 종목이고요. 13,000원대까지 굉장히 급하게 올랐다가 한번 굉장히 강하게 한번 올려쳐주고 4,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9,000원대까지 거의 100%가 그대로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거기서 또 4,000원 정도가 더 올라갔죠. 눌림목 구간에서 4,000원 올라왔고 최고점을 찍고 나서 밀려 있는데,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국면으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굉장히 멋졌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추억, 또 추가적으로 하락 부분들에 있으면 이제 매수세에 대한 반발,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요. 그 부분에서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 라인이 7,000대, 8,000대 뭐 이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따라서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성파워텍, 원자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두 종목 정도 보면은 되는데요.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지금 6,500원대가 직전에 이제 갭을 만들었던 상황이죠. 이 갭을 만들었던 상황이라서 이 구간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짧게 양봉을 단봉을 나오면서 올라왔는데, 이번 주에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면서 21선을 다시 테스트하는 구간이 나오질 않고, 만약 추가적인 조정 부분이 나온다면 이 갭을 메울 거라고 좀 보여지고, 그 갭을 메우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지금 6,000원대 이 자리가 뒤로 넘겼을 때 예전에 과거를 생각했을 때 고점을 만드는 자리가 6,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사실 이 부분에 지금 섬을 만들어 놓은 거죠. 이걸 아일랜드라고 얘기하는데, 아일랜드 갭 상승을 만들어 놓고 갭을 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 갭을 메꾸는 과정이라면 6,000원 구간, 갭을 메꾸는 않는 부분들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현재 자리에서 지지하는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면 뭐 6,000원대 중반 정도 수준 이제 생각하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사료태라든지 곡물가 상승에서 사료 테마가 되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이것 여러 러시아 제재 때문에 이제 수산 업종들의 종목들도 한번 튀었었죠. 대장주로 봤을 때 이제 동원수산이 가장 강한 부분이고 이제 한성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자리는 이제 뭐 추세선 자리 8,000원짜리에서 한성겹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.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봤을 때 한성경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에서 반등을 되려는 모습이었는데, 동원수 같은 21선에서 좀 반등을 좀 보여주려고 하죠. 그래서 동원수산이 더 강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줍니다. 다만 이제 한일사료라든지 뭐 신송홀딩스, 그냥 현대사료, 사료 쪽 곡물가 이쪽의 상승에 대한 엄청나게 컸죠. 한일사료만 하더라도 지금 현대사료 대비 2등주인데도 한일사료도 두 번의 상한가,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갭상승이 엄청나게 들어주는, 그렇지만 이제 수산 쪽은 그렇게 강한 테마가 아니라는 거는 한일사료랑 비교해 봤을 때 태클을 할 수 있겠고, 더 강하지 않다라는 건 주가 등락폭이 더 작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짧게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,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리가 어쨌든 두 개 다 동호수단이든 한성기업이든 반등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,
현재 뭐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만약 이걸 매수를 접근하려면 13,000원대 구간에서 접근하는 게 맞잖아요. 이 구간을 돌파할 거라고 접근하는 거는 테마주를 접근할 때는 사실상으로 좀 보유하는데 어려운 측면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눌렸을 때 이번 주에 눌리면 나온다면 체크를 해볼 것이고, 금강철강과 이제 하이스틸 철강 업종 부분의 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,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, 이제 금강철강이라든지 철관 뭐 강관 이쪽도 이제 뭐 이번에 서울시 이제 뭐 하천 부분이라든지 교체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또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호재 좋은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. 금강철강도 그렇고 이제 하이스틸도 그렇고 일단은 눌린 부분들, 이 추세선에서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와줬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뭐 여기까지 다시 밀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관심주로 는 건 급등주라든지 최근 뭐 2, 3일만 다시 한번 눌러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왔을 때 자리를 또 다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.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올해 시장에서 후방산업이나 후방산업 쪽의 업종이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측면인데, 그 부분에 있어서 후방산업 업종들의 짧게 보고 수익률 측면에서 보려면 이제 중소형주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, 그래서 철강, 조선, 건설 이쪽의 중소형주들 체크하는 부분들에서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로봇주들, 이제 일단은 휴림 로봇, 로보로봇, 그 다음에 뭐 에브리봇,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유진 로봇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 두 종목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, 이제 로보로봇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뭐 9,000원대 그리고 10,000원대 구간 수준에서 이제 지지가 유지가 된다면 반전의 모색들을 한번 볼 수 있고, 이제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1,700원대 이제 지지를 하고 21선을 받아줬는데, 여기서 만약 오히려 저는 눌린다라면 접근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, 21선에서는 그냥 바로 뭐 들고 뭐 할 때 좀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로봇주를 좀 관심을 앞으로 또 눌림을 주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자, 요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, 만약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시가 갭을 두고 수익 막 드는데 1,900을 넘겨 올려온다, 그럼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부분이 이제 스윙으로 접근하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위치니까요. 이번 시장에서 어떤 전쟁 이슈 말고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이제 뭐 정책 쪽이 나오고, 뭐 정책 쪽이 뭐 주택, 뭐 원자력, 로봇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근데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로봇주, 그 다음에 건설, 중소형 건설주,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이화공영, 일성건설은 지금 저기다가 안 넣었습니다. 오늘은 관심용으로 넣지를 않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. 넣지 않은 부분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이화공영하고 일성건설이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. 동신건설이라는 건 상한가도 같고, 그래서 이번 주에 주초나 이런 부분에서 진입을 하기에는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참고는 하시고 그렇게 보시고, 전쟁일 이외에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, 지금은 눌리고 있는 구간이겠지만 주도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중소형 건설, 로봇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중소형 철강이라든지 건설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원자력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눌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산 집무실 이전이라는 관련 테마에서 시공테크라든지 자연과 환경도 전부 올랐어요.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상승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거나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측면 아니죠. 그러니까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사료나 한일 사료할 때 한 방에 빵 이런 식으로 떴다가 눌림을 주고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이런 차트가 좀 잘못되는데, 자연환경 이런 종목들이나 이제 시공테크 같은 경우 올라가고 시공테크랑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했었죠.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강하냐? 그럼 단순히 계산했을 때 이제 1,200원에서 2,400원까지,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6,000원에서 11,600원까지 비슷비슷하죠. 비슷비슷한 어떤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. 두 개 다 지금 현재 메이저라인 위에 올라와 있고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만큼
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상승세가 좀 이어졌어요. 그래서 현재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추세선 구간에 나와 있고 이 구간으로 봤을 때 선을 이 구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, 저항을 받았던 구간,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 이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선을 하나 그어둬 보면은요.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하는 부분들에서 살짝 좀 이탈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걸 회복을 할 것이냐 여부를 일단 판단을 해야겠죠. 그 부분은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것이고 자연광광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현재 구간에 갭을 만들었던 자리가 1,700원, 1,800원 정도 자리예요. 이 자리가 이번 주에 지켜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키포인트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각도상이라든지 주가 위치상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화면이고요. 주봉 화면으로 올랐다가 다 밀려가지고 올라온 자연과 환경이고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한번 올려쳤던 부분들의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도는 어쨌든 시공테크가 더 나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제1연마 이하에는 이제 테마라기보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, 그 다음에 최근에 패드성으로 좀 짧게 나왔던 테마의 대장주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. 이제 제1연마 같은 경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옆으로 점진적인 상승 부분들을 개선에 길 시간을 보내줬었죠. 그 다음에 최근에 탄력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이나 이런 자리 만원대 초반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 접근을 할 수 있겠다. 근데 다만 아까 설명하다 말았었는데 종목이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려치고 나서 다 밀리고 올려치고 다 밀리고 흔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흔드는 종목들은 우리가 보유를 했을 때 그 다음번에도 그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하루 거래량도 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 흐름상으로만 좀 체크해 두시고 이거는 뭐 제가 같이 매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래량 부분에서 좀 어렵게 하고 흐름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진양폴리라는 종목입니다. 진양폴리가 진양그룹주, 진양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요? 진양폴리, 뭐 진양화 다 강세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. 다 하락장일 때 이 종목들은 좀 강한 모습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반전이 모색을 좀 보이려고 하니까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상승하는 폭들이 좀 굉장히 좀 강했었고요. 지금 120선까지 깨지고 내려온 부분인데 이번 주에 이제 120선 구간에서 버텨준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눌림 부분에서 6,000원을 다시 하회하는 부분이 온다면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NSN이라는 종목이고요.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 그리고 천상계 종목으로서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천상계를 형성되고 나서 그러니까 굉장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하게 흘렀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다음번에 이제 눌림목을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이었고 이번 주에 추가적인 조정 부분들이 나와주고 패턴들이나 저점을 뭐 제한하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 흐름이 나온다라면 매수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봅니다. 이건 이제 한국선제라는 종목이고요. 바닥권에서 급하게 한번 올랐던 굉장히 잘 갔던 종목이 쭉 밀려가지고 밀려서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. 사실 이쪽에 이제 한국선제라든지 종목들이 뭐 지난해 이제 뭐 니켈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실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하게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작년에 한번 튀었다가 이번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 상한가 자리하고 이 현재 이 자리들 이 고가 자리들이 지지를 다시 해줘야 좀 올려줄 수 있고 여기서 지금 마지노선이죠. 여기서 깨져고 다시 내려오는 그리고 또 시간을 걸리고 또 깨져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애써 만들어놓은 이 배열도의 자리들이 다시 또 역배열로 변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추세 부분에서 마지노선 구간이 와 있어서 한번 체크해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서울리거라는 종목이고요. 서울리거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길게 놓고 보면 박스권의 흐름이 좀 또렷하죠. 1000원대에서 이 정도 구간 1800원 1700원 이 정도 구간의 저항을 계속 맞았었던 게 작년의 고점이었고 지금 현재도 한번 2000원대 정도까지 올려쳤다가 그대로 밀려가지고 다시 1400, 1500짜리가 움직이고 있죠. 이 자리는 이 1000원대 자리에서 1750원, 1350원 정도 자리를 놓고 본다면 지금 중간값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이 중간값 자리는
메이저 라인과 추세선 라인하고 중첩되는 자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역시 이번 주에 지켜내는 흐름이 나온다는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. 다만 이 서울리거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중을 실진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긴 좀 까다롭고, 또 거래량 자체도 1,000원짜리 종목이 36만 주 정도 거래가 됐죠. 거래량이 완전 바닥권의 부분이라 가지고 반전을 모색 부분들에서도 좀 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만,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소액 정도로 한번 살펴보면서 만약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 오히려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아닐까요? 다음으로는 이제 웰바이오텍입니다. 1월달에서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지 않고 저가를 살짝 깨긴 했는데,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정을 맞았던 자리는 2,100원대, 뭐 2,000원대 이 정도 자리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겠고, 지금 3월달, 4월달을 넘어오면서 이거를 올려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다시 눌림이 나와주고 있죠. 이것도 개파락하고 나서 뭐 10% 정도까지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에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, 이 부분에서 이제 2,000원대 자리가 지지를 할 것인가,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번에는 이제 이츠한볼이라는 종목이고요. 이츠한볼, 뭐 리더스 코스메틱, 뭐 여러 이제 화장품주들이 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그래도 최근에 반등 부분에서 각도도 좋고 이쪽 종목들, 그 화장품 종목들에서는 그래도 강도, 그다음에 반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? 하락이 길게 내려뜨리는 게 대부분 화장품주들이 그런데,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, 화장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, 중국의 한한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그 부분에서 화장품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테마다. 근데 몇 종목이 이렇게 별로 정말 없는 상황이거나 하면은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도 보겠는데,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개별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흐름 정도 체크하는 부분,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들면 매수를 접근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. 그러니까 테마성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뭐 이 종목들 중에서 어쨌든 상승 추세가 나왔고 지금 단기적으로 정배열이 떠 있고 눌림 부분이 나와 있으니, 이 종목들 중에서 되게 잘 가는 종목이 몇 개 종목 나올 수는 있겠지만, 그만큼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으로 좀 많지 않다. 그래서 앞으로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는 입장에서 관종이라고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, 또 화장품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츠한볼이 제일 여러모로 좀 무난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화성밸브라는 종목이고요. 화성밸브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, 이제 서울시 이제 장기 사용 이제 상승환로를 이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, 그래서 관관 뭐 이쪽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 부분에 대해 수혜 이제 기대감의 강세가 나왔었는데, 그 부분에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흐름이랑 최근이 아니죠. 이제 어쨌든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 2018년도 코로나 이전이죠. 코로나 이전에 굉장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다가 다시 바닥을 치고 한번 올려친 부분이 다시 다 메꿔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서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주는 흐름이고요. 이거와 또 테마도 보면은 지금 현재 가장 강한 테마는 아까 뭐라 그랬죠? 그냥 현대사료는 너무 말이 안 되게 강했으니까 한일사료 정도 생각한다면 상한가가 두 방 반, 그것보다 약하면 한일사료보다 약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약한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 탄력성을 보고,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죠. 단위 시간분의 움직임 폭이 얼마나 크냐, 단위 뭐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, 이 부분의 각도가 굉장히 우리가 테마주나 뭐 매매를 했을 때는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으니까, 그 부분에서 보면은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상한가를 가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도 있고 이렇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, 이런 종목들은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하냐면, 상승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다라면 내가 원래 살려고 있는 가격에 최대한 기다려야겠죠.
프리미엄을 최대한 그러니까 주지 않고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굉장히 강하고 뭐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얼마 안 떨어져서 강남 아파트는 계속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프리미엄이 엄청 붙은 상태에서 사야겠죠. 근데 보통 이제 지방이나 이런 쪽에서 갑자기 뭐 이슈라든지 근처에 뭐 공사가 들어온 데서 집값이 하나 빡 떴어요. 그러고 나서 눌리는데 그 눌린 부분들이 생각외로 좀 길게 나오거나 적어도 이제 차트상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게 좋겠죠. 그런 부분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파성밸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 추가적으로 밀리냐 지지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, 지지하면서 바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올려주면은 뭐 따라가는 형식으로 봐야겠지만 옆에서 좀 기어주고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21선이 좀 쫓아오는 그런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부분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이제 뭐 대마 쪽, 대마 부분에서 한번 이제 시세를 받아가지고 상한까지 올라갔죠. 이제 정부가 이제 산업용 대마 재배단지 조성 검토한다라는 소식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올랐는데 그 부분의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얼마나 더 강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제가 팁을 하나씩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요.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고 그 위에서 여러 일을 놓았어요. 그냥 여기서 계속 버텨주면은 굉장히 강한 건데 이게 결국 주가가 밀리고 밑으로 밀렸기 때문에 조금은 약세권이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야겠고, 눌린 부분에서 추세선 이 자리가 지켜낼 부분인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줌 인터넷입니다. 줌 인터넷도 지금 메이저 라인 위에 올라와 있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움직였을 때 한 번 1차 상승 나오고 지금 한 2주 정도 옆으로 긴 다음에 한 번 더 8%,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가의 15%까지 지금 좀 전에 봤었던 테마들이나 종목들보다 상당히 그래도 꽤 반발력이 강하게 나타 올라왔죠. 그리고 고가를 다시 고객이 실하는 흐름도 보여주고 나서 이 저가를 깨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구간 7,500원, 6,500원 된다면 5,500원 정도 수준인데 그 중간치 정도로 본다면 6,000원대, 그래서 6,000원대 기준점으로 매수 여부를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RS 오토메이션, 이름이 자꾸 부를 때마다 어려운데 아래에 있는 메커스나 이런 종목들처럼 최근에 또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. 잘 가는 종목들 중에 바닥권에서 쭉 점점점 저가를 올려요. 한 번도 저가를 낮춘 적이 없죠. 눌림세. 저가를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이 직전에 있었던 이제 어깨 구간을 돌파를 하니까 시세가 빵 하고 터진 거죠.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추세선 자리가 눌려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봐야겠고, 메커스도 마찬가지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이제 포메탈이라는 종목이고 방산 쪽에 있는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. 이제 포메탈이라는 종목도 여기서 고가를 만들어 가지고 급등을 보여주다가 지금 최근에 눌림목 추세선 그 다음에 메이저ran까지 내려왔는데,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 기존에 저항을 맞았던 자리들 그 자리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기에도 좀 간단하고, 그 전에도 이 구간이 계속 중요했었죠. 지금은 이제 5,000원대 중반 후반 이 정도 자리만 지켜낼 것인가, 그러면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하는 부분이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플래스크라는 종목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. 그리고 우리넷이라는 종목이고요. 이것도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한번 했다가 다시 눌려주는 그런 과정인데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자리 위치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윗꼬리가 너무 많아요. 윗꼬리가 너무 많고 한번 올랐다가 개파락도 심하기 때문에 들고 갈 때 웬만한 저가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해서 스윙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흐름들이 좀 많아요. 근데 최근에 대동기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좀 다르더라도
올라갈 때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관찰은 해보자. 뭐 한 종목 더 보고 덜 보고가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요. 그 다음에 소프트센입니다. 소프트센도 직전에 이제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시가 갭을 들고 나서 음봉으로 쭉 밀었죠. 음봉으로 쭉 밀고 나서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그 다음에 양봉으로 그 음봉을 메꾸면서 또 거래량이 더 터졌어요.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고 있고 지금 21선 눌림자리 조정이라는 패턴들을 잘 만들고 있으니까 뭐 갭상승 나오고 수급이 붙는다면 한번 쫓아가 볼 만한 그런 부분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저가주가 지금 두 개가 지금 관종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저가주는 매매를 제가 잘 안 합니다만 Q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제 700원대가 계속적으로 저항했던 부분들을 돌파를 한번 해주고 돌파했다가 장대 음봉으로 다시 마이너스 10% 장대 음봉으로 밀었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밀었죠. 그 다음에 거래량 급감, 거래량 급등해가 다 올라왔고요. 개파락해서 다시 또 밀리는 부분이지만 거래량이 좀 나오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아래쪽에서도 한번 들어가서 거래량이 나왔다가 또 그 다음번 시가 갭을 들고 밀면서 거래량이 좀 나왔죠. 그래서 이 아래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는 부분들이 끝내고 나서 올라온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자. 그리고 중기적인 자리를 주봉이라는 자리를 봤을 때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지금 3년 동안 저가를 만들고 이제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관찰을 가져보자라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YO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잘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죠. 예전에 이제 뭐 종목명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뀐 종목이기도 해요. 이 종목도. 그래가지고 뭐 매매를 하는 부분들에서 되게 신뢰가 높다. 그거보다 단기적인 좀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이 추세선 2750원을 지금 현재 저점으로 하는 추세선만 유지가 된다면 한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양호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메이슨 캐피탈인데요. KG그룹이라든지 최근에 쌍용차에 묻은 종목인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역시 자리 위치가 이제 지금 KG나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 시가총이 일단 크고요. 그래 테마가 굉장히 뭐 형성되고 수급이 붙는다 하더라도 등락폭이나 이런 급등폭이 크지는 못할 거예요. 몇 조짜리가 막 올라가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묻긴 묻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라서 혹시 어떤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리가 잘 잡아지고 난다면은 수익가 좀 뭐 탄력성이라는 게 다른 쌍용차 관련 부분들보다 뭐 탄력적이 나올 수 있지도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뭐 전반적인 뭐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의 흐름에서 매수에 딱 괜찮은 위치가 오거나 뭐 중간에 새로 추가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 제가 뭐 짧게 영상이라 남겨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. 그래서 지금 미리 지금 관종 같은 걸 담아두거나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건 관종으로 봐둬야 살 자리가 여기가 어떻게 됐네 저기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관종이 지금 많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많이 있고 테마가 좀 분리가 좀 많이 안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이 테마가 한 바퀴는 정도 돌아왔고 테마가 이제 순환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수가 대형주 이제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가 빠지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 대형주가 많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빠지다 보니까 개별주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좀 상승 무드를 만들면서 싼 종목들이 좀 많이 만들고 있죠. 그래서 좀 용돈벌이 시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일단 이번 주 관심 종목들까지 한 번씩 살펴봤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